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미국 인플레 둔화 기대감이 부각됐지만 여전한 경계감으로 지수의 탄력은 약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부양책 가속화 전망 등 호재도 부각이 되면서 아래로 크게 밀리지 않은 채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후에는 시장에 이목이 집중됐던 에코프로의 2분기 실적도 발표됐죠. 네, 에코프로는 공시를 통해서 2분기 잠정 연결 기준 매출액이 전년 대비 63.4% 증가한 2조 132억 원, 영업이익은 2% 감소한 1,66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증권이 내놓은 유일한 영업이익 전망치인 2,550억 원을 하회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영업이익이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등 에코프로 그룹주는 동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실적 재료에 더욱 민감해진 증시,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산업통상자원부는 하반기 주요 산업 정책 방향에서 자동차와 2차 전지 그리고 조선업종의 전망을 맑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조선은 고부가 가치선 수주 호조가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K조선 6월 세계 선박 수주 2위입니다. 6월 말 전 세계 수주 잔량은 중국이 46%로 1위, 한국이 34%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규 선박 수주 점유율은 중국에 밀리고 있습니다만 고부가 가치 선별 수주에 나선 한국이 오히려 실속이 있다라는 평가인데요. 최근에 조선주들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죠. 네, 외국인과 기관의 뜨거운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10거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한화오션이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전방 업황 호황에 기자재 업체인 HS엔진, 그리고 KSP 등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선주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는 윤 정부 우크라 재건의 다각적 지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유럽 순방에서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앞서 AP통신과 인터뷰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필요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동유럽 순방 중 들려오는 우크라이나 재건 소식에 관련주들 연일 들썩이는 흐름이죠. 네, 먼저 건설 중장비 부품업체인 진성 TC가 4거래일째 상승 랠리를 이어가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대장주로 꼽히는 삼부토건은 장중 15% 이상 급등하며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이후 밀리면서 3% 상승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기대감에 오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향후 실질적 성과를 확인하시면서 종목 잘 선별해 나가셔야겠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조선과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삼성중공업, HSD 엔진, 그리고 삼부토건과 진성 TC입니다. 투자자 여러분, 이 종목들 매수하셨나요? 매도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하고 계신가요?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별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K조선 6월 세계 선박 수주 2위입니다. 6월 말 전 세계 수주 잔량은 중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에 이어서 한국은 2위이긴 하지만 이 실속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앞섰다는 평가인데요. 고부가 가치 선박 중심의 선별 수주 덕분이라고 합니다. 자, 국내 조선업계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마진율이 어느 정도인지 좀 들어보고 이 같은 추세가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 김성준 부장의 의견 들어볼까요? 예, 앞서 오프닝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6월 말 기준으로 한 12%가량 중국에 좀 뒤져서 2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환산 톤수 기준에서의 2위인 것이고 금액 기준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한 40% 한 중반대 정도 금액 기준으로는 국내가 좀 수주를 했기 때문에 금액별 1위가 바로 이제 한국조선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의 이런 수주가 지금 이어지다 보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LNG 같은 경우에는 2019년 말 이후에 한 40% 이상 지금 급등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도 한 2척 정도를 제외하고 전부 다 한국조선사가 전부 다 싹쓸이 수주를 한 상황입니다. 특히 또 하반기에 또 기대되는 프로젝트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강점 있는 LNG 쪽을 먼저 본다면은 모잠비크에서 한 8척, 그리고 카타르에서 2차 발주분이 한 14척 정도 되고요. 쉐보론에서 한 6척 정도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 또 이제 해운사인 에버그린에서도 DF 컨테이너선 한 24척 정도를 발주를 예정을 하 있고요. 그 밖에도 해양 플랜트 쪽도 현재 발주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의 다수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조선사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슈퍼사이클 진입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순항 중인 조선주. 매도의 기술에 오를 종목은 삼성중공업 그리고 HSD 엔진입니다. 자, 슈퍼사이클에 따른 성장세가 이제 시작인 걸지 한번 들어보겠는데 두 분 모두 이제 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삼성중공업부터 한번 의견을 여쭤볼까요? 6월 말부터 기관의 러브콜과 함께 상승에 거침이 없는데 오늘도 8%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김성훈 이사님께 먼저 좀 의견을 여쭤볼게요. 지금 고 사인 주신 이유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LNG선에 대한 어떤 해자는 확실히 잡고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 한 해에 발주가 되는 LNG선 중에서 우리나라 회사들이 가져가는 LNG선의 규모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조선 3사들의 경우에는 이 수혜를 고스란히 가져갈 수밖에 없고요.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2021년 4분기 이후부터 수주한 대형 LNG선 그리고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수주한 대형 컨테이너선의 매출 인식이 하반기로 갈수록 본격화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실적 면에서도 본격적으로 상반기보다는 더 좋아지는 하반기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삼성중공업이 캐나다 LNG 플랜트 기본 설계 수주에 이어서 또 수중 방사소음 정밀 분석 기술을 확보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상반기 수주는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에 비해서는 다소 좀 저조한 실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 수주에 있어서 삼성중공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여쭤보고 또 이사님께서 하반기에 더 큰 수주를 이제 좀 전망을 하셨는데 이 부분 김성준 부장님도 좀 동일한 의견이실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올 상반기에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주도를 했었죠. 그리고 금액으로도 전 세계 글로벌 발주량의 30% 중반을 싹쓸이를 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오히려 삼성중공업 입장에선 사실 올해 목표치가 95억 달러였는데 3분의 1 정도밖에 못했어요. 상반기에. 사실 하반기에 앞서 제가 이제 다수의 프로젝트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좀 기다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느긋하게 좀 있었지 않았나라는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앞서 언급드렸던 LNG 프로젝트뿐 아니라 또 이제 삼성중공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해양 플랜트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해양에서 원유를 직접 시추하고 또 이제 운반하고 또 이제 저장하고 운반하는 그것을 FPSO를 지금 삼성중공업이 올 1월 달에도 수주를 한 바 있고요. 관련해서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올해 또 하반기에 모잠비크와 미국에서도 또 FLNG 관련된 프로젝트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관련된 분야에서 절대적인 강자가 바로 삼성중공업이고 또 이제 아까 이제 LNG 관련해서도 이제 글로벌 1위 정도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5억 달러의 그런 수주 잔고는 충분히 채우고도 넘길 수 있는 그런 하반기를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들으시는 분들이 그 조선주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이 됐는데 이제 정말 시작인가, 정말 초입이 맞나, 아니면 시작됐나 이거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뭐 95억 달러의 수주 잔고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사님께서도 이 수주 잔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좀 우상향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 3사의 경우에는 지금부터는 바닥에서 물론 한 70에서 80% 정도 올라왔습니다만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현재 우리나라 조선의 밸류가 최저 수준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요. 수주 잔고는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오히려 2005년, 7년도에 어떤 슈퍼사이클 당시보다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주가는 올라온 것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신조선가의 경우에도 2021년부터 신조선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주가가 바닥에서 터나라온다면서 신조선가를 따라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2005년부터 7년 슈퍼사이클 당시 합산 수장고가 약 75억 불인데 지금은 90억 불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그때보다 오히려 더 바닥권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누구나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당시 PBR이 1.9배에서 200까지 갔는데 현재 PBR 수준 1.4배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조선사들이 대세 하락기를 거치면서 소위 많이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살아남은 자들의 어떤 과실을 갖다가 지금 조선 3사들이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선 3사의 경우에는 긴 호흡으로 좀 길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는 넓어졌고 지금 살아있는 기업들은 오히려 좀 줄어들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뭐 70% 정도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초입이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보유자분들이 이제 충분한 수익 구간 즐기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좀 내리면 안 되는 건지 앞으로 좀 이익을 좀 더 극대화해야 할지 좀 궁금한데 이 가격적인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부장님? 예, 제가 뭐 일단 1차적으로는 오늘 단기 목표가로 한 10,000원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이제 일봉상으로는 바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70~80% 이제 많이 지금 급등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월봉을 잠시 보면은 역시 최근에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재작년이죠. 고점을 이제서야 좀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단 1만 원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10,000원 선 위에서 계속해서 좀 매도를 생각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역시 또 수주 현황 그리고 이제 수급 같은 것을 체크하시면서 일단 최소한 10,000원대 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맥락에서는 저도 지금 우리 이제 김성희 사장님과 좀 동의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지금 8,170원 오늘 종가 마감했는데 10,000원 위에서 우선은 매도를 좀 고려해보자라고 좀 말씀 주셨습니다. 자, HSD 엔진으로 가볼까요?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 이어가면서 역시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3%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두 분 모두 고사인 주셨고요. 김성훈 이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조선업의 이제 슈퍼사이클에 HSD 엔진 역시 좋다라는 의견이신가요? 네. 배를 만들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엔진이겠죠. 역시나 우리가 조선 3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위에 있는 밸류체인에 해당하는 그런 종목들도 하나, 두 개 정도는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HSD 엔진이 상당히 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최근에 또 국제회사 기구에서도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온실가스 배출 규제 목표를 상향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결국 이 수혜를 고스란히 HSD 엔진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 3사와 같은 어떤 배 만드는 회사도 하나 가져가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HSD 엔진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의 심장 이제 엔진을 만들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조선업 호황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기자재 업체가 바로 HSD 엔진입니다. 특히 좀 친환경 엔진으로 평가받는 이중 추진 연료 엔진 제작에 특화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친환경 선박 트렌드로 더욱더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엔진 제품의 경쟁력과 수주 현황에 대해서 김성준 부장께 들어볼까요? 일단 1분기 기준으로는 누적 잔고가 한 2조 5천억 정도고요. 이번 2분기에 공시된 것만 보면은 한 1,200억대 정도 되니까 한 2조 6천억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 매출이 7,600억이었으니까 3년치 정도의 일감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말씀하셨던 이중 연료 엔진 같은 경우에 최근 수주의 89%가 다 관련된 수주로 보시면 되고요. 역시 고부가 가치 엔진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수익성은 더욱더 좀 좋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중 연료 엔진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따지면 하이브리드 엔진입니다. 완벽한 친환경 엔진은 아니라는 의미도 되는데요. 일단 그래서 이 회사가 근데 최근에 이제 한화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HSD 엔진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단점이었을 수 있었을 부분들이 바로 자금 문제였는데요. 이 메탄올 엔진으로 조금 그런 설비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했는데 마침 또 이제 인수가 되면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엔진과 함께 이제 HXD 엔진이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좀 편안한 실적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실적과 더불어서 또 다른 모멘텀 좀 짚어보겠습니다. HSD 엔진이 요즘에 또 메가건으로 시장에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화의 연결고리죠. 자, 한화 임팩트가 주식 매매 계약의 본 계약 후에 계약금까지 지급을 하면서 인수에 속도를 낸다라는 이제 뉴스가 좀 떴는데 인수 시의 기대 효과 얼마나 좀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은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한 캡티브 고객이 생겼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HSD 엔진의 수주 잔고를 보시게 되면 고객 구성을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대우조선해양과 그리고 삼성중업, 대우조선해양 지금 하나오션이죠. 그리고 합치게 되면 74%고요. 그리고 중국 업체들이 약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살아남은 조선 업체들이 적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제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무 구조에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그룹 입장에서도 STX 중공업을 인수하는 것보다는 이 HSD 엔진을 인수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사 모두 다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HSD 엔진 역시 좀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좀 홀딩의 전략을 주실지 궁금한데 얼마나 좀 즐기면서 목표가를 기다려야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사실 조선업황 안 좋을 때 조선 기자재가 더 안 좋았거든요. 사실 더 어려웠고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된 그런 회사들도 여러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일단 살아남은 회사고요. 그만큼 또 이제 또 과실은 더 클 것이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삼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좀 조정 시 좀 매수하는 전략, 오히려 실적은 작년 2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선사보다 더 빠른 턴어라운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끌고 가보자. 일단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립니다만은 충분히 그 이상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세의 흐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이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한국과 폴란드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식시장도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데 특히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전진 기지로 좀 관련주들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한국 폴란드 기관간의 그 두 건의 양해각서 진행 소식도 지금 밝힌 바 있는데 아직은 조금 다소 막연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계속해서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는데 점점 더 구체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실까요, 이사님?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단 전쟁이 종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누구도 언제 전쟁이 끝날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유도 그렇고 그리고 재건에 대한 부분들은 하지만 이제 소위 발을 담가 놔야지 나중에 설사 전쟁이 종료가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재건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발벗고 나서서 조금이라도 좀 따오려고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 내내 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위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보였습니다. 길게 보면 작년부터 그랬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하지만 뭐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혜가 될지 여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소위 테마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중을 크게 실어서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미국과 유럽이겠죠. 그러면은 재건 관련된 모든 어떤 사업의 큰 비중은 바로 미국과 유럽이 가져갈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거기서 약간의 어떤 뭐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재건이 그렇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게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시기도 아직까지는 뭐 불투명한데다가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그 돌아올 수 있는 파이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불투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윤 대통령이 동유럽 세일즈 외교에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그래서 오늘은 삼부토건 그리고 진성 TC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일한데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스탑을 주셨고요. 진성 TC는 두 분 다 고 사인을 주셨는데 삼부토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큰 모습을 보였죠. 장중 한때 뭐 15% 가까이 또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쓰기도 했는데 지금 좀 경계에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김성준 부장께 먼저 좀 의견 들어볼까요? 예, 사실 뭐 이러다가 이거 시가총액 1조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 사실 1조를 네. 넘겼었어요. 장중에 넘겼었고요. 일단 좀 사실 뭐 기대감이 좀 많이 좀 올랐던 부분들 물론 아직 추세적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만은 일단 그래도 말씀하셨던 이런 재건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친정부 성향의 회사다라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뭐 적당히 좀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면서 조금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스탑 사인 드립니다. 네, 우선은 조금 테마적인 성격으로. 자, 김성훈 이사께서도 스탑 사인 주셨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주 하면 이제 삼부토건이 어느새 이제 대장주로 지금 자리를 잡고는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시와 재건 사업 MOU를 알린 바 있기는 한데 사실 뭐 그 후로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연내 좀 가시화된 성과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보실지 이사님 좀 들어볼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MOU를 맺었다는 코노노프 그 시가 속한 주민주의 인구가 100만 명인데 그 코노노프 시는 인구가 8만 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서울시 금천구 인구가 12만 명인데 그것보다도 작은 시에서 MOU를 맺었고요. 네. 뭐 어떻게 보면은 크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 지금의 상승을 우리가 정당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단어는 테마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펀더멘탈적으로 지금의 어떤 시가총액 1조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테마에 의해서 오른 만큼 말 그대로 테마주답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설사 이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물리실 경우에 만약에 이것을 펀더멘탈적으로 내가 믿고서 버티는 어떤 그런 전략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내가 이런 매매 종목을 물론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내가 일정 선에서는 내가 손절을 하겠다라는 이 손절선을 미리 정하시고 들어가시고 어떤 좀 바닥권에서 이미 1,000원에서 5,000원까지 5배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뭐 펀더멘탈보다는 테마와 지금 수급으로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잘 지켜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고 지금 뭐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슈가 아직까지 조금 살아있다, 수급이 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매도할 생각이 없으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상승룸이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장님? 사실 뭐 아직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앞서 언급드린 추세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 그 최근에 한번 급등했었던 2020년에 고점이 이제 6,000원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의 더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요. 네. 일단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대감이 더해져서 만든 주가가 현재 주가 위치이고요. 일단은 시가총액이 1조 위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좀 경계는 개인적으로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단 좀 차익 이런 실현 관점에서 계속 접근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추세적으로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한 6,000원까지를 목표로는 한번 해볼 만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과거에 그 6,000원 선까지 네네. 조금 더 갈 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진성TC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성TC 보면 마지막까지는 탄력을 유지를 했는데 15% 유지를 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52주 신고가 다시 썼습니다. 두 분 모두 여기에서 이제 고사인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뭐 단순히 좀 재건주로만 보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김성훈 이사께서는 고 신호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 보시는 걸까요? 네, 재건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양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라면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캐터필러나 테렉스 같은 대표적인 건설 기계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현대 인프라코어 그리고 현대건설기기의 주가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미국 시장이 중요하죠. 미국 주택 채권 건설을 보시게 되면은 좀 흘러내리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경동 나비엔 같은 종목들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요. 결국 미국 건설 경기의 호황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인도 인프라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약간 지금은 좀 사그라들었습니다만은 사우디의 네옴시티도 여전히 진행 중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본다라면은 이 인프라 투자, 소위 땅을 파는 그런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성TC가 좀 오랫동안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강하게 시세를 좀 분출을 해줬습니다. 진성TC 보면은 뭐 건설 중장비 부품 업체인데 말씀 주신 대로 뭐 재건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고 뭐 재건이 된다고 하면 1차적으로 건설 장비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혜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진성TC 주요 고객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제 중장비 부품 시장의 경쟁력, 뭐 세계적으로 좀 점유율 같은 건 어떻게 좀 될까요, 부장님?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과거에 이제 이라크 전쟁 재건할 때 이 굴삭기 수요가 수출이 한 4.5배 정도 증가를 했었던 그런 전례도 있긴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진성 TC는 이제 하부 주행체를 만드는 굴삭기의 그런 회사인데 매출의 60%는 이제 캐터필러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히다치, 현대인프라코어의 대략 이제 10%대까지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요. 작년 4분기부터는 북미 최대 농기계 회사 존디어에 납품을 시작을 하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밥캣과 또 이제 스미토모 같은 이런 또 신규 고객사까지도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추세고요. 정확한 점유율은 뭐 이렇게 나온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사업 보고서에 보면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점유율은 좀 늘어나는 추세다라는 정도의 언급만 지금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좀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또 이제 태국에 증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년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기존 설비보다 한 30% 더 플러스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회사고 기본적으로 또 이제 밸류 매력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맥락에서는 계속해서 좀 관심은 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뭐 국내나 뭐 캐터필러나 뭐 존디어까지 글로벌적으로도 좀 굴지 업체들과 지금 이제 뭐 납품을 하고 있는 관계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진성태 씨가 이제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쓰면서 지난해 이제 고점에 담아서 좀 장기 보유 중이신 분들도 수익으로 좀 돌아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급등이 나왔으니까 여기에서 좀 이익을 조금 챙겨야 할지 아니면 좀 더 끌고 가면서 더 극대화시켜야 될지 이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전략을? 네, 끌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전체 신고가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가 테크 주식이 아니라 바로 산업재 주식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건설, 기계 이쪽 섹터들의 주식들이 지금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재 섹터는 이제 빅사이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진성 TC, 굴삭기, 변압기 이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쉽게 내려오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금리 상승에 대해서 좀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기업들도 이제 돈을 막 쓸 수가 없고 개인들의 어떤 지갑도 좀 얇아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금 전혀 힘을 못 쓰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B2G, 즉 정부가 돈을 쓰는 그런 인프라 투자 관련된 섹터만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재 관련된 네.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끌고 가실 필요가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목표가를 보니까 3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종가가 이제 15,380원. 그러면은 거의 지금 2배잖아요. 이 목표가 잘 산정이 된 걸까요, 이사님? 네, 뭐 저 두 배를 들었는데 두 배를 들은 이유는 그만큼 길게 끌고 가보자는 어떤 의도에서 두 배를 들은 거고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게 보시기도 하고 좀 장기적으로 흔들리더라도 유지를 하면서 3만 원까지 가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종목에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삼성중공업과 HSD 엔진, 삼부토건 그리고 진성TC까지 종목 살펴드렸습니다. 현재 주가와 현재 모멘텀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변화한다면 전략도 함께 변동될 수 있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 이슈와 모멘텀 계속해서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는지 볼까요? SJM 홀딩스가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2% 약세를 보였던 종목인데 현재 5%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가구 업체인 NX 1% 강세로 마감을 했었는데 시간에서도 4%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간의 단일가, 코스닥 상승률 상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NC트론과 예림당이 9% 강세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고요.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3% 강세 보였던 지노맨 컴퍼니, 외국인과 기관이 3일째 동반 순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간에서 8% 강세 보이고 있고요.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SM CNC 등 SM 그룹 관련주들이 또 시간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 한국 주강이 3% 약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진양폴리도 3%대 약세 보이고 있고요. 업황 개선 기대감에 24% 급등한 흥하해운 시간에서 1.9% 정도 밀리면서 2,73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10% 하락을 하면서 10% 하락한 금양 시간에서 추가적으로 2% 가까이 밀리면서 92,500원 선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던 한국정보공학이 4% 약세 보이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DB금융스펙 11호가 4%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EM랩 보시면 스레드 관련주죠. 오후 들어 급등하면서 21% 상승률을 지켜냈는데 시간에서는 약간 밀리고 있고 또 다른 스레드 관련주 와이즈버즈가 2%대 약세 보이면서 2,100원 선의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시간에서도 성투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동향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부각되는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연속성 있는 재료로 우상향할 주인공 누가 될까요? 주도주로 떠오르게 될 종목을 미리 만나보는 라이징 스탁입니다. 자, 먼저 지난 라이징 스탁의 수익률 베스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입니다. 6월 26일 제시한 화신, 지난주에 목표가 2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수익률 23%를 기록을 했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하지 않으셨고요. 한 종목 더 만나보겠습니다. 황재수 지점장의 종목, 6월 21일에 제시한 우리산업, 지난주에 목표가 2만 5천 원을 돌파하면서 수익률 22%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자, 김성준 부장의 화신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목표가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셨는데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익을 조금 실현해보자라는 전략이신가요? 예, 일단 뭐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부터 이제 꾸준하게 좀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요. 오늘 사실 이제 엊그저께의 이 신고가 부근을 좀 뚫고 올라간다면은 뭐 계속해서 끌고 가보겠다 생각은 드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일단 그 직전에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한 대략 한 25% 정도 추가로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이제 숨고르기가 나올 만한 시점이 됐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18,000원대 진입 다시금 좀 조정을 보인다면은 다시 한번 좀 재매수의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익을 우선은 실현하고 18,000원대 눌림을 받을 때 다시 좀 모아보자라고 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황재수 지점장의 우리산업도 좀 여쭤볼까요? 목표가 25,000원 돌파한 후로는 탄력이 약간 둔화된 것 같은데 목표가를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하셨어요. 여기서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급하게 달려온 만큼 이제 주가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 됐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뭐 엄청나죠. 그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이 벌써 이제 굉장히 시장에서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2분기 실적도 뭐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전기차 부품으로서의 전환이 확인이 돼서 또 미국 공장이라든지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23년도뿐 아니라 24년도 실적 성장이 계속되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쉬어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그릴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익 실현할 때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베스트 종목이 화신, 우리산업 다 자동차 관련 또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라이징 스탁이 될 오늘의 종목을 좀 만나봐야 할 텐데 세 분의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황재수 지점장께서는 우수 AMS 그리고 김성준 부장 워닝 머티리얼즈, 김성훈 이사 JYP 엔터를 가지고 오셨는데 황재수 지점장의 우수 AMS의 라이징 포인트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또 공교롭게도 또 이제 자동차 부품주긴 한데요.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동 부품 케이스라든지 하우징 주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외형 성장 확대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이익률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외 사업과 원자재 가격 안정화에 따른 성장세를 지금 강조해 주셨는데 하반기에는 성장을 어떻게 좀 해나갈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다른 부품주에 비해서 되게 약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엔진 부품이라든지 변속기 부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신데 차트 보면은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보면은 부품주에 비해서 굉장히 좀 못 가고 있는 건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변속기나 엔진 부품은 약간 사양 산업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말 기준으로는 현대차가 이제 대부분 한 80%까지 매출 확대되고 있고 이제 스탈렌티스 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인데 핵심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미국 공장, 북미 공장을 이제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같이 진출했습니다. 이게 전기차용 모터라든지 인버터, 하우징, 케이스 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전에 이제 엔진에 대한 사양 부품이다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이제는 전기차를 이제 대체했던 부분이 올해 하반기에는 증설을 하고 있고 24년도에 완공한 예정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다시 이제 한번 봐야 될 부품사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결과적으로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가 이제 현대차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증설을 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물량도 굉장히 증대되는 부분으로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았죠. 그 원인은 이제 그 물류비라든지 그리고 재료비가 굉장히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반도체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물류비 감소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뿐 아니라 원가율도 잘 관리가 되고 있고 2차 전지만 집중적으로 봤지만 사실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성장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여기서 전기차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진도 늘릴 수 있고 캐파로 Q도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최근에 좀 랠리를 이어갔던 부품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약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달려볼 수 있을까요? 네. 어차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좋은 부품주 찾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실적이 나중에 이게 하반기나 내년에 좋아지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당장 급등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보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미 공장 완성이라든지 전기차용으로 북미 공장 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4,200원으로 이제 전고점을 그냥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에 매수보다는 이제 시가총액도 작고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모아가는. 길게 보면서 들어가 보자.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성준 부장의 라이징 스탁 워닝 머티리얼즈 보겠습니다. 라이징 포인트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특수가스 회사인데요. 2분기까지는 실적 감익은 불가피하지만 반도체 공정의 미세화, 고단화가 되고 있는 만큼 특수가스 사용량 증가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소재 업종 내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그런 점을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의 가격 매력도도 있고 또 손단 공정의 투자 부분도 좀 있는데 투자는 얼마나 좀 기대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증착 그리고 식각 세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를 지금 특수가스 전문 업체인데요. 매출 비중이 이제 반도체 90, 디스플레이가 10 정도고 공정별로 보면은 증착 공정의 한 40% 그리고 식각과 세정의 30%씩 각각 사용이 되고 있고 전체 매출의 80% 정도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의 감사한 여파도 있었고 또 전쟁으로 한때 그 특수가스 가격이 급등했다가 지난 2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도 실적은 좀 좋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까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인데 하지만 2분기가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실적에 있어서는 분기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반도체 공정이 점차적으로 미세화되고 있고 고단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특수가스의 사용량이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3분기부터는 삼성전자의 P3도 이제 가동률이 좀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하반기는 그래도 실적은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올해 예상 실적이 매출 5천억에 영업이익 한 600억 정도 수준인데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889억이었으니까 대략 한
30% 정도의 감익은 불가피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은 뭐 원익뿐만 아니라 뭐 모든 이 소재 업체들의 공이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그 주가 수준은 올해 예상 실적 대비 PER 기준으로 한 7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반도체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눈높이가 높아졌고요. 거기에 네.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다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쪽은 상당히 좀 많이 지금 아직도 처져 있다라는 부분들 감안해 봤을 때 목표가 36,000원이라고 해도 PER 9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게 좀 도달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손절 가격은 10% 정도 수준 2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하방을 조금 다져가는 모습인데 목표가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김성훈 이사의 라이징 스탁 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뭐 K-팝 산업은 대체 불가하죠. 돈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뚝딱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실적 면에 있어서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A2K 프로젝트를 또 이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두고서 우리가 다시 한번 JYP 엔터도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 가운데서는 뭐 JYP 엔터라고 하면은 뭐 실적 그리고 또 말씀을 해주신 A2K 프로젝트를 지금 얘기를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 얼마나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실적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YP 엔터의 그동안 실적 발표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미스를 낸 적이 없습니다. 따박따박 시장에서 생각했었던 컨센을 다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분기 실적도 역시나 이번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이 약 950억 정도 나왔는데요. 1분기 실적이 약 400억 정도 나왔고 2분기 실적도 제가 추정을 해본 바로는 지금 시장 컨센이 한 500억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한 590억에서 600억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작년 실적을 올해 1분기와 2분기 만에 다 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 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또 사라고?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률의 상승 추세를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사도 전혀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도 얼마까지 조금 노려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증권사의 어떤 평균적인 목표가는 15만 원에서 16만 원이기 때문에 지금 사시더라도 충분히 한 30% 이상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라이징 스타 황재수 지점장의 우수 AMS, 김성준 부장의 워닝 머티리얼즈, 그리고 김성훈 이사의 JYP 엔터까지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내용들 참고하셔서 주도주들 잘 선점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해 주신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김성훈 리워드홀딩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특징주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와이팜인데요. 무선통신용 고효율 전력 증폭기 제조업체로 2거래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6% 강세 보이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는데요. 시간에서 거래량 4위 기록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4위 종목은 애니플러스입니다. 프로그램 공급 업체로 애니메이션을 핵심 콘텐츠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애니맥스 인수 등으로 업계 경쟁력이 강화됐는데요. 올해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도 유효합니다. 오늘 정규장에서 2% 가까운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간 하락하고 있네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위는 필옵틱스입니다. 자회사 필에너지의 14일 상장을 앞두고 연일 상승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4거래일째 상승하면서 오늘도 6% 빨간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5%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2위는 가온칩스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입니다. 어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 6% 상승률 지키면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강한 에너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7%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종목은 SMCNC입니다. 3거래 연속 상승하며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 내에서 거래량 2위 기록하면서 5%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특징주 3위 필옵틱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 자회사 필에너지 상장을 앞두고 연일 상승세인데요. 이 상장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예, 뭐 필에너지에 너무나도 집중이 되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필 옵틱스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뭐 주가 각도로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필에너지 같은 경우 2차 전지 노칭이고 스태킹.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수요 예측 결과 99% 넘는 기관들이 이제 공모가 상단을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되게 흥행이었고요. 1812대 1. 그러니까 공모에서 그리고 상단으로 34,000원에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뭐 이유는 그렇죠. 뭐 확실한 고객, 그러니까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관심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관심이 높은 그 2차 전지 장비주기 때문에 굉장히 높고요. 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스펙 상장했는데 급등락 굉장히 컸거든요. 400%에 상승했던 공모주의 첫날에 상승 가능성 때문에 또 뭐 그에 따라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너무나도 이슈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로 봐서는 사실상 좀 모두가 부담을 느끼고 그리고 또 이제 재료가 노출되는 14일 이후에는 사실상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보다는 약간 매도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재료 노출이 되는 14일 전후에서 정리하는 그런 전략을 짜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 합병 절차 본격 돌입 소식에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이 13%대 상승세로 가장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저희가 합병 과정 중에 어떤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지 주가 흐름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뭐 주가의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합병 그리고 뭐 인수 이런 부분인데요. 결과적으로 회사가 인수하고 합병한다 이러한 부분은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장 좀 설레이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늘 상승도 마찬가지로 3사 합병이 임박했다 이러한 부분이 영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정진 회장의 복귀 그리고 3사의 합병 이러한 부분은 주가에 좀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당장 뭐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사주를 매입하는 부분은 굉장히 서둘렀거든요. 이런 부분 이제 자본시장법상 이제 주식 취득해서 과거 1개월 뭐 이전에는 이제 그 합병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서둘렀던 걸로 보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렇게 서두르는 부분은 연내에 합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되지 않나라고 보고요. 서정진 회장의 이제 뭐 연설에서도 뭐 보실 때 있을지 올해 이제 합병이 결정되면은 빠르게 4개월 내에 합병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껏 있을 걸로 보이고 합병을 한다면은 그리고 미국 진출을 이제 신약을 집중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호재가 좀 크지 않나 계속 있지 않나라고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 포스코 DX도 보겠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 소식에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과거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후 주가가 55,000원 선에서 40만 원대까지 7배 정도 치솟았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 시 효과 그리고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사실상 코스닥에는 다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좋은 회사들, 그러니까 우량한 회사들은 다 이제 거래소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그 코스피 200을 지수 추정하는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이 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되게 좋고 왠지 코스닥보다는 거래소가 좀 안정적이고 우량하다라는 인식이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포스코 ICT에서 이제 사명을 변경했죠.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호재. 그래서 왠지 모르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좀 연결된 부분도 있고 또 자동화에 대한 시스템 이런 부분 이러한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올해 그렇죠. SK 오션 플랜트뿐 아니라 BH도 마찬가지로 거래소로 이전했던 부분은 코스닥 시장에게는 좀 안 좋은 부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급등에 따른 우려감은 있지만 만약에 이전 상장했을 경우에 대한 패시브 자금 유입 효과도 좀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패시브 자금 유입으로 인한 수급 개선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스트 전략까지 짜드렸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함께해 주신 황지수 지점장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본토지수 보시면 상해 지수는 0.7% 하락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선전은 1%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마감을 앞둔 항생 지수가 0.8% 빨간불로 거래를 이어갑니다. 시진핑 주석이 무역과 투자 그리고 금융 부분에서 개방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국내 순환을 통해 글로벌 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무역 투자 협력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개장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닥스 지수는 어떻게 출발을 했을까요? 현재 0.31%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개장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까크 지수도 흐름이 좋습니다. 0.2%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EU 국가에서는 친원전 차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과 다른 재생에너지 사이에 존재하는 정책적 차별을 해결해야 한다는 건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증시와 유럽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안경 코리아마켓 방송 후에도 유튜브에 라이징 스탁으로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